안녕하세요, 왕세호입니다. 오늘은 일리아스를 통해서 이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책인데, 이것이 현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세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자주 반복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인데,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세대 갈등이에요. 젊은 세대하고 중장년의 기성세대하고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의 이면에는 젊은 세대의 능력이 출중하고요. 반면에 기성세대는 아가멤논을 위시한 그 중장년의 어떤 세대들은 권위적이에요. 그런데 능력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이에서 갈등, 그리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배분에 있어서 공정치 못한 어떤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개인적인 갈등이지만 이 갈등의 원인은 구조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리아스 첫 권에서는 이 갈등의 시작은 크리세라는 도시의 왕이면서 아마도 종교 지도자였던 사제였던 크리세스라는 자가 자기 딸 크리세이스를 찾으러, 왜냐하면 자기 딸이 그리스군에, 여기서 이제 제가 그리스군이라고 표현할게요. 일리아스에서는 그리스란 말은 없습니다. 다나우스 백성이나 아르고스인들이라든지 아카이오이족으로 표현됐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를 위해서 그리스 진영에 와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그리스군에게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많은 보물을 가지고 딸을 구하려고, 아주 늙은 사제예요. 늙었어요. 그래서 최고 사령관인 아가멤논, 그 동생 메넬라우스에게 가가지고 탄원을 합니다. 자기 딸을 돌려달라고. 그리고 많은 보물을 받으라고. 다수의 군중들은, 그리스군들은 그걸 받으라고 했어요. 노인의 그 뜻, 보물을 받고 딸을 돌려주라고. 굉장히 사소한 문제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총사령관의 결정이 떨어지는데, 그 노인을 모욕을 합니다. 당장 꺼지라고. 내 눈에 다시 보이기만 하면 이제 거의 죽이 없을 것처럼 위협하고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대중들의 뜻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노를 표출해요, 거기서. 그러면서 아가멤논은 이 노인이 딸을 구하려고 왔는데, 그 딸이 공교롭게도 아가멤논의 침상에 있는 약간 이제 성노예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크리세스의 딸 크리세이스가 자기 부인보다도 더 좋다고 하면서 안 내주려고 그래요. 그 노인은 돌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폴론 신에게 기도를 하고, 아폴론 신은 그 기도를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군에게 엄청난 전염병을 가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쟁은 10년 차로 접어들었고, 트로이 성을 함락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사실은. 진중에 전염병이 돌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아가멤논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아킬레우스가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해서 칼카스라는 예언자에게 왜 신의 뜻이 어떠한지, 왜 우리가 이런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예언자 칼카스를 통해서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언자 보고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예언자는 두려워요. 왜? 이 원인이 아가멤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칼카스는 아킬레우스에게 자기 신변 보호를 요청을 해요. 내가 이 정직한 얘기를 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아가멤논의 성품이 잘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칼카스가 옳은 말을 했어도, 사태를 파악하는데, 사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옳은 진언을 했어도 자기 마음에 거슬리면, 자기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칼카스가.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칼카스의 신변을 보호하겠다고 하고, 아가멤논이라고 해도 내가 보호해주겠다. 근데 칼카스가 정확하게 이 원인은 아가멤논이 그 사제의 노인 모욕해가지고 일어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사제의 딸을 돌려보내라. 그리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가멤논이 발끈해요, 거기서. 그냥 아가멤논이 원인 제공자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인이라고 지목받는 순간 아가멤논 분노가 엄청 치밀어요. 칼카스에게도 모진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모욕당하겠다고 느껴요, 아가멤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래, 내가 좀 노인에게 화를 내고 잘못했구나. 그럼 돌려주고 제사를 지내면 되는데, 사태를 키웁니다. 자기의 전리품 중에 하나였던 여인을 돌려보내니까 나는 지금 모욕당했다고 스스로 느끼고서 많은 사람들, 다른 백성들에게서 그 하나를 뺏어오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킬레우스의 여자를 뺏어가요. 아킬레우스는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여자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 남자들 중에서도 자기 여자를 누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권력으로, 힘으로 동의하지도 않는데 뺏어갔다고 하면 모욕감을 느끼겠죠. 아킬레우스는 그 얘기를 듣고 아가멤논을 죽이려고까지 생각해요. 분노가 엄청 치밀어 올랐죠. 그때 아테네 여신이 말렸기 때문에 아가멤논을 죽이려고 했던 아킬레우스는 칼을 다시 칼집에 꽂고 참아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국원에 보면은 어쨌건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 없이 전쟁을 한 적이 없고 아킬레우스는 최고의 장수였어요. 엄청난 공을 세웠고 주변 도시를 다 함락하는데 아킬레우스가 선봉했었어요. 근데 아가멤논은 이제는 아킬레우스하고 말다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킬레우스 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지? 말로는 아킬레우스 없이도 우리가 전쟁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고 아킬레우스 당신 못지않은 여기 많은 훌륭한 장수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사실 좀 두렵긴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뒤척뒤척 했는데 사실 제우스가 이제 거짓 꿈을 보내요. 거짓 꿈. 그래서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 없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 그런 꿈을 꾸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회의를 소집하고 전쟁 준비를 시켜요. 이것은 미망의 시작이에요. 아킬레우스 없이 전쟁을 이길 거라는 아가멤논의 그 꿈. 근데 그건 제우스가 이제 아가멤논을 속인 것이죠. 그래서 아가멤논은 여기서 보면 굉장히 리더십이 아가멤논의 통치력과 리더십은 거의 없습니다. 회의를 소집해도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능한 지휘관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백성들을 약간 시험하려고 하고 또 도망가자고 얘기를 2번이나 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근데 권위적이고 자기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내가 총사령관이니까 이런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거든요. 어쨌건 전쟁은 아킬레우스 없이 했을 때 첫날은 호각세였어요. 약간 그리스군이 우세했어요. 그래도 뭐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2번째 전투에서는 엄청나게 밀려요. 그래서 그리스군이 처음으로 이 호와 방벽 쪽까지 밀려가지고 트로이군은 야영을 해요. 평야에서 화투불을 피우면서 이제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그리스군을 치려고. 근데 그리스군은 그 진중에 그날 패배했고 두려움이 가득 들어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원인은 아킬레우스가 없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이제 회의석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네스토르가 아가멤논을 좀 꾸짖죠, 사실은. 아가멤논의 잘못으로 최고 장수 아킬레우스하고 다투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해결책은 아킬레우스에게 이제 사절을 보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다시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그래야 지금 막중한 위기에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가멤논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 회의석상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엄청난 보물들, 그리고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하고요. 자기가 이제 돌아가면은 7개의 성을 주겠다고 하고, 하여튼 엄청난 여인들도 주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거 웬만하면 많은 것들을 그냥 거의 다 주겠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스토르를 포함해서 그걸 듣고 있던 지휘관들은 좋아해요. 드디어 이제 뭔가 화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는데 첫 번째가 오디세우스예요. 오디세우스는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어딜 나가도 사절단 대표로서 나가고, 2번째는 포이닉스라는 노인인데, 이 포이닉스는 아킬레우스하고 개인적으로 거의 아버지 아들 같은 사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고, 3번째는 아이아스예요. 큰 아이아스는 아킬레우스의 사촌 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분 관계가 있고, 이 3사람이 사절로 해가지고 전령투를 데리고 아킬레우스의 막사에 가요. 그러니까 사절단으로 가는 것이죠. 거기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아킬레우스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전투력도 엄청 좋고, 잘생긴 것도 제일 잘생기고, 키도 제일 크고, 제일 빠르고, 하여튼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이제 설득해야 되는데, 이 가장 뛰어난, 지혜가 가장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먼저 말문을 열어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보고요. 우리가 존망의 위기에 서 있다. 그리고 트로이군은 지금 새벽이 오자마자 우리를 치려고 야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신의 거만함. 이게 오디세우스도 약간 중간층이에요. 노인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약간 중간층인데,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우스보단 선배이고, 그래서 계속 하는 게 당신의 분노, 노여움, 거만함을 자꾸 억누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오디세우스는 아킬레우스의 어떤 성품, 이런 것들로 보는 것이죠. 간단해. 당신이 지금 마음을 좀 누그리면 돼. 잠깐 고개를 숙이면 돼. 아가멤논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말다툼을 피하라고. 값진 보물들을 엄청 많이 줬으니까 이것들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게 잘 안 통해요. 아킬레우스가 선물이나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러면 당신에게 명예가 될 헥토르를 지금 죽일 수 있는 찬스다. 헥토르가 지금 뭐가 씌여가지고 막 나와서 설치는데 헥토르를 죽일 수 있는. 전에는 헥토르가 뭐 아킬레우스하고 맞서서 싸우려고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나가서 헥토르를 죽일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명심 불러일으키는데, 아킬레우스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아킬레우스가 딱 오디세우스 얘기하자마자 내가 내 얘기를 하겠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내 앞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잔소리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오디세우스가 얘기하는데 얘기를 딱 듣더니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유는 내 앞에서 자꾸 그런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요. 아킬레우스가. 그자라고 표현하는데 아가멤논을 자기는 신뢰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주구장창 얘기해요. 아가멤논을 자기가 잘 안다. 아킬레우스가. 그자가 어떤 자인지를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자는 당신들 사절 보내고 선물 보냈지만 마음의 본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꿀 의향이 전혀 없다. 나를 설득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선물들 나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뭐 못 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아가멤논의 딸은 나는 다른 처자를 알아보겠지. 그렇고 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갈등은 사실 요거 이제 작은 그 전염병이 돌고 그 전에 아가멤논 때문에 원인 제공자는 다 아가멤논이에요. 아가멤논이 사제를 모욕해가지고 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또 화를 내고 아킬레우스 여자를 빼앗고 하여튼 그러면서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아킬레우스는 얘기하는 게 1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이전에 아가멤논은 거의 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 오직 자기가 거의 잠도 못 자고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많은 전쟁을 치렀고 자기 없이 거의 전쟁에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가멤논이 훨씬 더 많은 거를 가져갔어요. 전리품에서. 자기는 그에 비해서 아주 작은 거를 가져갔고, 그래도 그거를 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쌓였어. 저자의 무능, 최고 사령관의 무능, 내가 그걸 보면서도 계속 지금까지 전쟁을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공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싸가지 없다. 예를 들면 분노를 삭힐 줄 모른다. 너무 선을 넘었다. 지도자에게.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여기서 아킬레우스의 편을 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아킬레우스의 부대 외에는 아킬레우스를 편드는 자가 없어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아가멤논을 좀 비난하기도 하거든요. 아킬레우스의 편에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장수들, 왕들 이 모였을 때는 아킬레우스를 이해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어쨌건 아킬레우스, 지금 사촌형 아이아스도 아킬레우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한깟 여자 하나 때문에 네가 이러고 있느냐. 분을 삭혀라. 아킬레우스 입장에서 그게 한낱 여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신뢰의 문제가 깨졌고, 이전에 농공 행상에서 정의롭지 못한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특히 최고 사령관은 리더십이 없다. 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하는 거는, 나는 그런 선물이나 이런 거, 아가멤논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가 변했을 리가 없고 신뢰관계는 회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 없이 전쟁을 잘 해봐라. 나 없이 이길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나 없이 잘 해봐라. 그거를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아킬레우스가 비난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킬레우스는 그러면서 이제 더 강하게 나갑니다. 나는 이제 내일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해요. 배를 타고.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지. 나하고 화해하고 협상하고 이런 거 기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말, 이 많은 말을 오디세우스에게 부탁하는데 공개석상에서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비밀리 앞뒤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하라. 그래서 항상 파렴치한 탈을 쓴 그 지도자, 그가 다나오스 백성들, 다른 우리 그리스 백성들을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하라. 그리고 그가 아무리 개같이 파렴치하기로서 감히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공개석상에서 해가지고 또 비밀리에 처리해가지고 외교사절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얼버무리고 이렇게 적당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결코 아가멤논과는 더불어 의논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가 완전히 나를 속였고, 그래서 나는 그를 만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자를 그냥 알아서 해라. 그 자를 편안하게 파멸의 길로 스스로 가게 내버려 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관점에서는 아가멤논이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도 리더십도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질도. 내오래 두면 자연스럽게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아킬레우스가 마음이 저미는 그 모욕의 대가, 그것이 너무 커가지고 그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나는 결코, 아가멤논은 결코 내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 감정처럼 이제 아킬레우스가 비치고 있는데, 이 사태를 정확히 어떻게 보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물러나면 당신들은 나를 찾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뭐 협상하려고 그런 여지, 그런 것들을 딱 잘라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리고, 그리고 개나 이런 걸로 아가멤논을, 굉장히 총사령관을 파렴치한 자, 탈을 쓴 자, 이런 식으로 묘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 상태가 굉장히 격해진 것이죠. 내가 아무런 명예도 없는 재류 외인,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무례하게
당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화가 나고 이건 치유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 누구의 편에 서느냐면 아가멤논의 편에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심정적으로. 아가멤논은 포악하기도 해. 전반적으로 거짓말도 많이 하고 권력지향적이고 권위적이고, 아가멤논의 성품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한에서는 이렇게 좋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킬레우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에. 그리고 불의에 아가멤논이 잘못하는 것에 많은 장수들은 아가멤논을 그렇게 따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부하지도 않아요. 왜? 총사령관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게 신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주 뛰어난 장수 아킬레우스는 그게 아니에요. 별거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아가멤논이. 정말 너무 리더십이 훼손돼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전투를 지휘할 수가 없다. 자기가 선물 하나 뺏겼다고 해가지고 백성들에게서 누구 거를 가져가겠다는 사람.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타개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문제를 만들어요. 아가멤논은. 사람 보는 안목도 별로 없는 게 자기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합니다. 반면에 아주 능력이 출중하고 뛰어난 사람을 비난을 좀 해요. 이 책에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아킬레우스와 계속 싸우죠. 그거는 수년간 이어졌던 앙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는 오디세우스. 이 전투 태세를 검열할 때가 있어요. 전쟁을 막 시작하기 전에. 근데 오디세우스를 비난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또 지혜롭기 때문에 그 비난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대항을 하거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아가멤논이 사과를 하는데 오디세우스에게 능력자 오디세우스하고도 갈등이 있고. 세 번째는 디오메데스. 디오메데스는 아킬레우스가 없었을 때 전쟁에서 아킬레우스 역할을 하고 회의석상에서도 아가멤논에게 직언을 조금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머리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 전투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근데 전투태세 검열할 때 디오메데스도 욕해요. 디오메데스도. 자기 디오메데스의 아버지하고 빗대면서 티데우스하고 빗대면서 그보다 못하고 지금 약간 겁쟁이처럼. 그래가지고 디오메데스는 근데 성품이요. 아킬레우스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아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아무 대답도 안 했는데 옆에 이제 아르고스에 자기가 같이 왔던 부관 스테넬로스가 발끈해가지고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가멤논이 그에 반해서 이게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 네스토르란 늙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이도메네우스 이런 노장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려요. 근데 이 일리아스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세대 갈등이 있다라는 게 아킬레우스는 젊은 장수의 대표거든요. 그리고 중간층이 이제 오디세우스 같은 사람이고, 근데 아킬레우스하고 친한 사람이 네스토르, 아주 연장자 100세쯤 된 사람이거든요. 네스토르는 아가멤논하고 좀 친하지만 그 아들 안틸로코스는 아킬레우스하고 친해요. 파트로클로스 이렇게 젊은 장수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좀 친하고 이 중장층 기성세대들은 기성세대끼리 좀 말이 통하고, 그래서 아가멤논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배척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정확히 귀담아듣지 않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어떤 성품이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렇게 그닥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아킬레우스는 최고의 장수이고 하여튼 모든 것을 뛰어나게 처리하는, 지혜도 엄청나고 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전투력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보기에 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너무 싸가지가 없어 보여요. 예, 너무 거친 말을 해요. 아가멤논에 대해서도 개새끼니 가슴을 가졌느니 막 이렇게 겁쟁이니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마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는 인간의 정서상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이 근본적으로 무능한 자가 위에 있고 뛰어난 사람이, 능력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그 밑에서 지휘를 받을 때 이 갈등은 해소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에서는 일리아스에서도 우리가 고전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직면한 세상에서 흔하게 겪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